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선생님과 미래에는 어떠한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질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재미있게 만든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재밌었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미래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좋은 활동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미래에 생겨날 직업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리 상담사예요. 심리 상담사는 개인 신상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높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명한 직업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한국어 교사예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현재 지구를 지구촌 사회라고 부르는 만큼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는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에요. 다음으로 드론 정비사예요. 드론 정비사는 의뢰받은 드론 또는 조종기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고 드론의 연결 장치를 포함한 구조물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직업이에요. 드론으로 사진을 찍거나 작전을 수행하는 등 드론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이제 사라질 직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약사예요. 약사는 환자에게 증상에 맞는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이 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이 하는 실수를 로봇이 하게 됨으로써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군인이에요. 군인은 군대에 소속되어 국가의 정규 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지만 전쟁 무기의 발달, 사람 대신 싸울 수 있는 로봇이 발명된다면 군인은 많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없어지게 될 직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앞으로 생겨날 직업, 사라지게 될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흥미로웠나요? 요즘 세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 여러분들도 잘 적응해서 자신의 꿈에 맞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재 선생님이랑 미래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왔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저 한혜리 선생님이랑 글로벌 사회에서의 다양한 직업인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그만큼 해외와의 교류도 잦고 글로벌한 직업 세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글로벌 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 속에서의 다양한 다문화 가정 직업인들을 만나볼게요. 처음 만나볼 직업인은 경찰관인데요. 베트남 출신의 이보은 경장님이십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19일 텐데요. 우리도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를 보면 초조해하죠. 그런데 그 확진자가 도망을 가서 역학조사에도 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올해 5월 15일 한 나이트클럽 집단 감염으로 의심되는 베트남 출신 한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을 가서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어져서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진 속에 이보은 경장님께서
같은 고향 사람임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해당 남성과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자기도 베트남 사람이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당신이 강제로 출국될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장님의 수고 덕분에 남성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고 무사히 입원 후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서 큰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매우 대단하신 분이죠. 두 번째 직업인은 여러분도 잘 알 것 같은 모델 한현민 씨입니다. 한현민 씨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인이시라고 해요. 그러나 한현민 씨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현민 씨는 2001년생으로 올해 20살이 되었는데요. 모델 활동은 17살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큰 키와 이국적인 외모를 살려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진로를 정해서 그 진로를 따른 직업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 역시 지금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된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장점으로 뒤바뀌어서 2017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인 중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직업과 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중에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글로벌 사회에 이바지하는 분이 없나 찾아보다가 이분을 발견했습니다. 바수데비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은 인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에 피부가 남들보다 까맣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교육을 받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은 크게 없었다고 하시네요. 더불어 한국인이지만 인도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도 문화와 언어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자신은 두 나라를 반반 품은 다문화인이며 이러한 인식을 많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알려주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 직업인은 농구선수 문태영 씨입니다. 문태영 씨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미국과 한국 두 국적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계속 미국과 유럽 등지의 많은 농구 리그에 참여하면서 농구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에 한국 농구가 흥행과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혼혈 선수를 위한 특별 영입을 실시하자 이에 참여해서 한국 농구계에 문태영 씨가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선발 이후 그는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BL 최초 한국 국적 득점왕 자리를 얻었습니다. KBL 한국 프로농구 득점왕에는 이전까지는 계속 외국인 선수들만 올랐지만 문태영 씨가 한국 국적 최초로 득점왕에 오른 것입니다. 문태영 선수 덕분에 한국인들의 농구 관심도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농구 팬들도 한국 농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태영 선수 덕분에 우리나라 농구도 글로벌화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럼 문태영 선수가 활약한 경기들을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짧아요. 이건 하수지. 자, 문태영이 또 한번 가로채기. 문태영 나이스. 반대편 가로채기 변현수. 양팀 모두 여유있게 문태영 덩크로 마무리.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정창배 리버스 레이업까지. 오영준 앞에 박종천 두 명 사이로 패스 투핸덩크 마무리. 헤드가 다행히 잡아냈고요. 문태영 아, 성공했어요. 자 커닝 문태영. 지금 시작한 슛이 굉장히 아쉬웠던 앞쪽으로 문태영의 캔덩크. 전태부 선수의 어떤 강한 수비에 선언을 하나 하고 말았죠. 자, 지금 정창영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문태영. 마지막 직업인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회의원 이자스민 씨입니다. 이자스민 씨는 197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났고 1998년 결혼 이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녀는 서울특별시에서 1호 외국인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영화 완득이 출연을 계기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배우의 길보다는 다문화 가정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을 통해 건너온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가정과 그 이주 여성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고, 그와 관련된 법안을 성실하게 내놓음으로써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점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다문화 가정을 잘 이해하는 다문화 출신 정치인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사회로의 도약을 이끄는 다문화 가정 직업인 5명을 알아보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여러분의 배경이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서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번 활동에서 소개한 직업 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업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내 주위에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없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등의 직업을 소개하는 글을 짤막하게 네이버 밴드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한혜리 선생님과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2주차에 직업과 관련된 여러 검사지도 해보고 오늘은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업도 듣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은 다들 하고 싶은 직업 하나쯤이 생겼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희망하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명함 만들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다익선과 함께하는 명함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명함이란 성명, 근무처, 직위, 전화번호 등을 인쇄한 조그마한 종이를 말하는데요. 처음 대면할 때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명함 예시 사진을 몇 장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흔히 보았을 자신의 이름과 직책, 근무처, 주소, 번호, 이메일 등이랑 위에 크게 회사 로고가 그려져 있죠. 이런 명함이 흔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명함을 딱 받는 순간 이 명함 주인공의 직업이 유추되지 않나요? 어떤 직업일까요? 네, 맞아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사진도 보자마자 직업이 유추되지 않나요? 네, 딱 보면 음악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특색 있는 명함도 요즘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사진은 선생님의 고향인 경상북도 구미의 시장님 명함입니다. 이렇게 캐리커처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스코트, 캐릭터를 이용하면 상대방이 명함을 받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선생님과 몇 가지 명함 사진의 예시를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명함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로는 우선 A4 용지, 그리고 그리고 볼펜이나 연필, 색연필이나 사인펜 있으면 좋습니다. 명함 크기는 가로 9cm, 세로 5cm를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자를 이용해서 가로 9cm, 세로 5cm로 네모를 그려주세요.
네모 그리셨나요? 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명함에 꼭 적어야 되는 이름,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이 적힌 글들을 어떻게 네모 안에 자신을 표현할지, 명함 안에 자신을 표현할지 만들어 봅시다. 이번엔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명함이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잘 드러나게 만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지은쌤의 명함 만들기도 함께 보고 올까요? 안녕하세요. 지은쌤이에요. 앞에서 이진쌤과 명함 만들기 방법, 그리고 이진쌤이 어떻게 명함을 만들었는지 다 잘 살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의 예시도 빠질 수 없겠죠? 선생님은 명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명함의 크기는 가로 9cm, 세로 5cm를 사용했고 선생님은 두 개의 네모칸을 그렸어요. 두 개의 네모칸으로 앞, 뒤, 면을 표현해 줬어요. 그 다음 명함에 꼭 들어가야 할 이름, 직업, 연락처 등을 상단에 미리 적었어요. 선생님의 명함 앞면을 살펴보면 앞에는 선생님의 과목인 역사가 잘 드러나게 그렸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잘 표현했나요? 명함 뒷면은 앞서 작성했던 명함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넣어 주었어요. 교과서를 표현한 그림과 함께 선생님의 인적 사항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처럼 선생님의 미래 직업인 역사교사에 맞게 명함을 만들어 보았어요. 역사교사라는 직업에 맞게 명함을 잘 표현한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꿈꾸는 미래의 직업이 잘 나타나도록 명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 미래의 진로나 직업에 관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명함을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닌 두 개, 세 개, 간단하게라도 구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내 보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예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시 이진쌤의 수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명함을 보고 명함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반짝이는 미래가 기대되지 않나요? 다들 만든 명함은 사진 찍어서 밴드나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명함 만들기 수업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번 3주차 활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